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상골짜기에 1년 내내 짙은 안개가 머무르는 조용한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조차 바깥 세상보다 훨씬 짧게 느껴지는 이곳은 바람 소리마저도 나무짚을 스치며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듯한 정막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고 밭을 갈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언제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중함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와집과 그 안에 보관된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법이 없었고, 아이들에게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엄하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 오래된 기와집에는 영인이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악기장의 후손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영인의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검은 기와와 굵은 소나무 기둥으로 지어져 있어 겉모습만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곤 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꽃이나 화려한 장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고요한 정적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갈한 물로 몸을 씻은 뒤 집안 깊숙한 곳에 있는 별채로 향하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 차분하고 무거웠으며 젊은 나이답지 않게 깊은 눈매를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영긴이 매일 아침 향하는 별차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쪽에 위치해 있어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문을 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오곤 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이 아닌 검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긴 물건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을의 전설이자 연긴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하는 검은 거문고였습니다. 이 거문고는 보통의 오동나무가 아닌 벼락을 맞아 까맣게 타버린 고목의 속살을 깎아 만든 것으로 칠을 하지 않아도 수처럼 검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기보다도 기이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지만, 이 거문고는 사람의 흥을 돋우거나 잔치를 위해 연주되는 물건이 아니었기에 연기는 늘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것을 대해야만 했습니다. 이 검은 거문고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금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 사람을 위해 줄을 튕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거문고의 소리는 이승의 소리가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길을 여는 소리여서 억울하게 죽은 넋이나 길을 잃은 영혼을 달래어 보내는 제사 때가 아니면 절대 울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호기심이나 과시욕으로 이 거문고를 연주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은 산 사람의 혼이 빠져나가거나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고 마을 노인들은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연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이제는 그 자신이 거문고의 파수꾼이 되어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기는 매일 아침 별채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떨리는 손길을 진정시키며 검은 비단을 천천히 벗겨내 거문고의 상태를 살피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단이 벗겨지면 드러나는 검은고의 혀는 일반 명주실보다 훨씬 굵고 질긴 것으로 검붉은 빛이 감돌아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기는 마른 수건으로 검은고의 몸통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혹시라도 습기 때문에 나무가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현의 팽팽함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검은고를 닦을 때마다 그의 손끝에는 나무의 차가운 온도가 전해져 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물의 차가움이 아니라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어서 연기는 매번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기니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검은고를 닦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오래전부터 집안일을 도와주던 늙은 하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따뜻한 숭늉과 맑은 나무를 받쳐 들고 서 있었는데 문지방을 넘지 않은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침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노파는 이 집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영인이 별채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혹여나 검은고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지내왔습니다. 연기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며 노파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기는 검은고를 다시 비단으로 덮은 뒤 방을 나와 마루에 걸터 앉아 노파가 가져온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고 그제야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산사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연긴의 곁에 서서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아랫마을 김씨네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거나 뒷산에 도라지가 많이 피었다는 식의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연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휴식이자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긴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검은고가 언제 어떤 이유로 깨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처럼 남긴 말 중에는 검은고가 스스로 울고자 할 때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연기는 아직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깊은 밤 잠결에 별차의 쪽에서 웅궁거리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면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소리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검은고가 우는 소리였는지는 알 순 없었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늘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긴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짊어진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연긴의 집 근처에서 놀다가 공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누구 하나 섣불리 대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연기는 가끔 대문 밖에 떨어진 집신이나 장난감들을 발견하면 조용히 주워 담장밖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곤 했는데 사람들과 직접 마주치는 일을 최대한 피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사람이 머무는 것이 검은고의 기운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며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골 마을에도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지자 연긴의 걱정은 조금 더 깊어졌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음기가 강해져 검은고의 기운이 더욱 날카로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굴러가는 소리조차 예민하게 들려왔고 밤이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기는 별채의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거나 소금을 뿌려 부정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선대부터 내려오는 지혜이자 생존을 위한 법칙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연긴이 검은고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고 안에 깃든 알 수 없는 존재와 끊임없이 교감하고 대치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검은고를 닦다가 손끝이 베인 것처럼 따끔거릴 때가 있었고 어떤 날은 검은고 주변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기는 마음을 비우고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호흡을 끌어올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는데 만약 파수꾼인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면 검은고 또한 요동칠 것이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검은고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기는 창고에서 오래된 악기 재료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검은고에 얽힌 기이한 일화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인의 할아버지 때 한 욕심 많은 관리가 검은고를 탐내어 억지로 빼앗아 가려다 원인 모를 병을 얻어 급사했다는 이야기와 도둑이 들었을 때 검은고 줄이 스스로 끊어지며 굉음을 내어 도둑을 쫓아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기는 누렇게 바랜 종이를 넘기며 다시 한번 자신이 지키고 있는 물건의 위험성을 실감했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마을에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영인의 집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분리된 듯한 적막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는 저녁을 일찍 먹고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근 뒤 안방에 앉아 심지를 돋우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차의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습관이 되어버렸고 가끔 바람이 문창호지를 흔드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는 이 긴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다시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의 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평소 마을 사람들이 내는 익숙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누군가가 이 고립된 마을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며 어딘가 모르게 들뜬 듯한 리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기는 집안에 앉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옥죄어오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별차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문고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연기는 직감적으로 오늘 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방문에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이 깊은 상월까지 찾아오는 외지인은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면 장사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이는 행색이 남달랐는데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등에는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메고 허리에는 긴 대나무 피리를 차고 있어 한눈에 보아도 예인이나 악사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 짐을 풀고 사람들에게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여러 고을을 떠돌며 소리를 찾아다니는 풍류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으며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감추어진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연긴을 돕던 노파는 장터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이 낯선 사내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사내는 노파를 보자마자 대뜸 이 마을에 전설적인 악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모르는 일이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사내의 집요한 눈빛이 자신의 등 뒤를 쫓아오는 것만 같아 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파는 연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당분간은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연기는 노파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랑방에서는 낯선 사내에 대한 이야기로 꽃이 피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술을 사며 환심을 샀고 자신의 피리 연주 솜씨를 뽐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분명 뛰어난 솜씨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교가 지나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 차분한 이 마을의 정서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산에는 사람들이 취기에 기분이 좋아진 틈을 타 슬그머니 화제를 돌려 산 위에 있는 기와집과 그곳에 산다는 젊은 악기장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연긴에 대한 이야기와 검은고에 대한 소문을 하나둘씩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연기는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달빛조차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선대 조상님들께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별차y 안에서 퉁 하는 짧고 굵은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날 수 없는 현이 튕겨지는 소리였습니다. 연기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 별채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비추어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검은 고는 검은 비단에 덮인 채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기는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것이 단순한 환청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검은 고가 스스로 소리를 냈다는 것은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거나 누군가의 강한 집념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동안 검은 고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가 통했는지 방 안의 서늘한 기운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지만 여전히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그날 밤 별차의 문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랑방에서 술자리를 파한 낯선 사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숙소를 향해 가면서도 시선은 계속 산 위쪽 연기네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입계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중얼거리는 말 속에는 천하의 명기, 내 손에 들어올 물건이라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문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설 속의 검은 고를 직접 보고 만지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품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의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며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앞으로 닥칠 소용돌이를 예고하듯 거칠게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연기네 집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는 전날보다 더욱 짙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연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만 빗자루질하는 손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시오. 거칠고 당당한 목소리. 그것은 어젯밤 노파가 말했던 그 낯선 사내의 목소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연기는 빗자루를 꽉 쥐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의 심장은 마치 검은 고의 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장을 풀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예상대로 보찜을 맨 사내가 서 있었는데 가까이서 본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집요해 보였습니다. 사내는 연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짐짓 예의 바른 척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태도 뒤에는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악사인데 이곳에 천하제일의 명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그 귀한 것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겠소. 사내의 말은 청유형이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강압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기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며 이제 시작될 긴 싸움을 예감했습니다. 연기는 사내의 무례한 요구에 잠시 숨을 고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는데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수면을 흔들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곳에 있는 물건은 세간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당신 같은 풍류객의 흥을 돋우기 위해 존재하는 악기도 아니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어 드는 이로 하여금 오싹함을 느끼게 했지만 사내는 오히려 그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보찜끈을 고쳐매며 주인장 소리란 것은 본래 나누어야 마시고 명기란 연주자의 손을 타야 비로소 생명을 얻는 법이요. 그 귀한 것을 썩히는 것이야말로 죄가 아니겠소. 라며 능글맞게 대꾸했습니다.
사내의 말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영인의 자존심을 긁고 도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연기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내의 면전에서 무겁게 대문을 닫아 걸었는데 쿵 하고 닫히는 나무 문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빗장을 단단히 지른 연기는 잠시 문의 등을 기대고 서서 밖의 동태를 살폈는데 사내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대문 앞에 서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콧노래 소리는 경쾌한 가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네 귀에는 마치 뱀이 풀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불길하게 들려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사내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연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별채로 향하여 검은고의 상태를 살폈는데 검은 비단에 쌓인 검은고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방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검은고가 바깥의 불청객을 인지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 주변으로 미세한 진동이 공기를 타고 흐르는 듯했습니다. 연기는 향로에 새로운 향을 피워 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사내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한편 연기네 집에서 쫓겨난 사내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 근처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자신의 피리를 꺼내 구슬픈 가락을 한 곡조 뽑아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화려한 연주 솜씨에 넋을 잃고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사내는 연주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연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도 평생 방구석에 처박아 두다니 이는 악기에 대한 모독이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교묘한 말솜씨로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는데 그는 검은고가 울리면 마을에 큰 복이 들어올 것이라거나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는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보태어 소문을 부풀렸습니다. 제가 여러 고을을 다녀봤지만 명기를 숨겨두고 혼자만 보려는 사람은 저 젊은이뿐입니다. 혹시 그 검은고가 진짜 명기가 아니라 땔감만도 못한 것이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내는 영인의 신비주의를 비겁함으로 매도하며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차 영인에 대한 서운함과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같은 마을 사람인데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수근거렸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영인의 집안일을 돕던 늙은 하녀 막내 할멈은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사내가 하는 말을 엿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는데 사내의 말은 단순히 악기를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사악한 목적을 품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막내 할멈은 예전부터 마을 어른들에게 들어왔던 검은고가 타인의 손을 타면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는 전설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움켜쥐고 서둘러 인파를 빠져나와 연기네 집을 향해 가파른 언덕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대문을 두드리는 막내 할멈의 소리에 연기는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할멈은 빗장을 열어주는 연기네 소매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그 떠돌이 사내가 마을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요. 검은고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전했습니다. 할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할멈을 부축하여 마루에 앉히고 물 한 그릇을 건네며 진정시켰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그레 할멈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자신이 본 사내의 눈빛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놈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도련님.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번들거리고 그 속에는 시커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절대 그 자를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자가 검은고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장날 겁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 집안에서 일하며 영긴의 조부와 부친이 검은고를 얼마나 두려워하며 지켰는지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기에 그녀의 경고는 영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기는 할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자 마을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마을 어귀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고 간혹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영기네 집까지 들려왔습니다. 영기는 마당에 서서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 보았는데 횃불들이 여기저기서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도깨비불이 춤을 추는 것 같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는 대문 밖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영기는 오늘 밤이 유난히 길고 고단할 것임을 직감하며 별차의 문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의 촌장격인 덕칠 영감은 술렁이는 마을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사내를 찾아가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조용히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네. 남의 귀한 물건을 억지로 보려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그만 소란 피우고 내일 날이 밝으면 떠나게나. 덕칠 영감은 나름의 위엄을 갖추어 말했지만 이미 술과 사내의 현란한 말솜씨에 취한 마을 청년들은 영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오히려 영감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어르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일 그 댁도련님을 잘 설득해 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라며 능청스럽게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영인의 집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간헐적으로 퐁퐁하고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람 한 점 없는 우물 안에서 물이 요동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기는 등불을 들고 우물가를 서성이다가 이것이 검은고의 기운이 땅의 기운과 충돌하며 일어나는 현상임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검은고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이는 곧 검은고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존재가 깨어나려 한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영기는 급히 소금을 가져와 우물가에 뿌리며 부정을 씻어내려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막 끝낸 영기네 집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영기나 문 좀 열어보거라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긴이 마지못해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사내를 선두로 하여 마을 청년 몇 명과 호기심 어린 표정의 아낙네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어제와 달리 짐짓친근한 표정을 지으며 손에 든 술병을 흔들어 보였고 뒤에 선 마을 사람들은 좋은 날에 풍류나 한번 즐기자는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며 거들었습니다. 영기는 이들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사내의 욕망에 조종당하고 있는 꼭두각시들처럼 보여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기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손님을 맞을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사내가 재빨리 발을 문틈에 집어넣고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눈빛이 매섭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장 마을 어르신들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소. 우리가 검은고를 훔쳐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자태나 한번 보자는 것인데 너무 야박한 것 아니오? 사내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맞아 우리도 볼 자격이 있어 라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힘에 밀린 영기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마당으로 들이게 되었지만 별채로 가는 길목만은 몸으로 막아서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구경했고 사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찜에서 대금을 꺼내어 불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어제의 감미로운 가락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고음이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는 맹수를 깨우기 위해 쇠막대기로 우리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듣는 사람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사내의 대금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던 제비들이 놀라 푸드득거리며 날아가 버렸고 집 지키던 늙은 개가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기는 귀를 막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눈을 부릅뜨고 사내를 노려보며 연주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욱 세게 대금을 불어댔고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흥겨워하다가 점차 그 소리가 주는 기괴함에 질려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시작된 판을 멈출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별차의 쪽에서 우웅 하는 낮은 울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었고 대금소리의 메아리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별차양 그 검은 비단 아래에 있는 검은 고가 스스로 몸을 떨며내는 공명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마당의 흙바닥을 타고 사람들의 발바닥으로 전해졌고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별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막내 할멈은 부엌문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연주를 멈추고 환희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들리시오, 저것 보시오, 명기가 내 소리에 화답하고 있소. 저 검은 고는 나를 원하고 있는 것이오. 그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벌떡 일어나 별채를 가리키며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몇몇은 정말 검은고가 소리를 냈어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사내의 광기 어린 외침은 연긴의 이성을 마비시킬 듯이 귓가를 때렸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멈추시오. 이것은 화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더 이상 검은고를 자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외쳤지만 욕망에 눈이 먼 사내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자, 이제 문을 열어 저 전설의 악기를 맞이합시다. 제가 저 악기로 천상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선동했습니다. 그의 말에 홀린 몇몇 청년들이 쭈뼛거리며 별차의 쪽으로 다가오려 했고 연기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순식간에 해를 가렸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늘도 명기의 등장을 반기는군요. 어서 비키시오 주인장. 사내는 연긴을 거칠게 밀치며 별차의 문고리를 잡으려 했고 연기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사내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엌에 숨어있던 막내 할멈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뛰쳐나와 덕칠 영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말려주세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저 검은 고는 산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덕칠 영감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보게들 그만하게 날씨도 변하고 뭔가 불길하지 않은가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흥분한 군중의 소음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영인의 손을 뿌리치고 별채의 문고리를 잡았고 그 순간 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별채의 문은 잠겨 있었지만 사내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자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 나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기는 찢어진 옷자락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나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다.
영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사내도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물러서기에는 그의 욕심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사내와 영인 그리고 겁먹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풍전야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고 별채의 문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 안에 갇힌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손톱으로 종기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는 광기 어린 눈으로 그 소리마저 즐기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제 검은고의 봉인이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고 마을을 덮친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연기는 입술을 깨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자 별채의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채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에 더욱 힘을 주어 억지로 문을 젖혔고 그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빗장이 부러져 나가며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방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방 안에서 묵혀있던 차갑고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때렸는데 그것은 한여름의 더위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시리고 날카로운 냉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는 마치 그 냉기마저도 환영한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웃으며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어 마치 세상의 빛이 차단된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는데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검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연기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부러진 빗장처럼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어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곧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귓가에 맴도는 불길한 이명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열린 문틈 사이를 주시하며 과연 전설 속의 명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잠시 몸을 떨었지만 눈앞에 놓인 검은 비단 덩어리를 보자마자 추위도 잊은 채 홀린 듯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저 비단을 걷어내면 드러날 전설의 악기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비단 자락을 잡았는데 그 순간 정정이가 일듯 손끝에서 파란 불꽃이 튀며 그 타탁 하는 소리가 났지만 욕망에 눈이 먼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칠게 비단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검은 비단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떨어지자 드디어 수백 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검은고가 그 기이하고 압도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세상의 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단이 벗겨진 검은고는 일반적인 악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몸통은 숲보다 더 검고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아 마치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보였고 그 위에는 붉은 핏빛이 도는 굵은 현들이 팽팽하게 걸려 있어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핏줄이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무의 결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다 굳어버린 사람의 얼굴 형상처럼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현을 받치고 있는 궤들은 하얀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듯 창백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괴한 모습에 숨을 들이키며 웅성거렸지만 사내는 그 모습마저도 아름답다고 느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오, 이 얼마나 대단한 위용인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기로다.
검은고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갑자기 방 안에 촛불이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렁이는 그림자들이 벽면을 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닭들이 일제히 회를 치며 불안하게 울어댔고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마당으로 들어온 것을 경계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더욱 낮게 내려앉아 영인의 집 지붕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적인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이제 곧 닥쳐올 재앙을 막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공포에 질린 몸은 말을 듣지 않고 굳어만 갔습니다. 사내는 검은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신을 영접하는 사제처럼 경건하면서도 탐욕스러운 손길로 검은고의 몸통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운 나무 표면에 닿자 검은고는 웅 하고 다시 한번 낮게 울었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욱 크고 명확하여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쿵하고 때리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깊은 땅 속에서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에 가까웠고 그 진동은 사람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그 진동을 느끼며 전율했고 들리는가? 이 악기가 나를 반기고 있다.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라고 외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사내가 연주를 위해 술대를 잡고 첫 번째 현을 튕기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올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내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힘차게 술대를 내리쳤습니다. 탕 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검은고에서는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불쾌한 굉음이 터져나와 모두의 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수백 배 증폭시킨 것과 같아서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자신이 연주를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다시 한번 현을 튕겼습니다. 이번에는 지징뻥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와 함께 바닥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마당에 쌓여있던 장독대 뚜껑들이 들썩거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세게 더욱 빠르게 현을 튕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천하의 명기를 다루지 못할 리가 없다. 그는 소리치며 발악하듯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거듭될수록 마을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져 이제는 한낮인지 한밤중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회오리 바람이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덕칠 영감은 이복에 멈추게 당장 멈추란 말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사내의 귀에는 오직 검은고가 내는 기괴한 소음만이 가득 차 있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내의 손은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영기는 이 참상을 지켜보며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마을 사람들의 혼이 상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향나무 조각을 꺼내 입에 물고 단전에서부터 길을 끌어올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손을 떼라 내놈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악기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잇는 문이다. 영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를 뚫고 사내의 귓가에 꽂혔지만 사내는 이미 검은고의 마력에 사로잡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내의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터져나와 검은고의 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검은고의 현 사이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사람의 형상을 한 흐릿한 그림자들이 방 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사내의 주변을 빙빙 돌며 춤을 추듯 움직였고, 때로는 사내의 어깨 위에 올라타거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는 사람도 속출했고, 막내 할멈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주세요, 조상님들 노여움을 푸세요 라며 쉴 새 없이 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전설이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공포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내의 연주는 이제 음악이라기보다는 끔찍한 비명소리의 연속이었는데,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과 공포를 끄집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워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검은고가 가진 힘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고 영혼을 흔드는 사악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피를 흘리며 이 소리가 들리는가, 이 아름다운 소리가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어 마치 노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폭풍우를 뚫고 별채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그를 밀쳐내려는 듯 거세게 불어닥쳤지만 연기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검은고의 주인이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이 부정한 기운들아. 연기니 소리치며 손을 휘젓자 앞을 가로막던 검은 연기들이 잠시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사내는 영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들어가고 볼은 홀쭉해졌으며 입계는 피거품을 물고 있어 흡사 아귀와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오지마, 이건 내 거야. 내가 찾아낸 보물이라고. 사내는 검은고를 끌어안으며 발악했고 그 순간 검은고 줄 하나가 팅 하고 끊어지며 사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 긴 상처를 입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도 사내는 검은고를 놓지 않고 더욱 집착하며 매달렸습니다. 끊어진 줄이 허공에서 채찍처럼 춤을 추며 날뛰자 방 안의 물건들이 닥치는 대로 부서지고 깨져 나갔습니다. 병풍이 쓰러지고 도자기들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고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연기는 날아오는 파편을 팔로 막으며 사내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내 욕심이 너를 잡아먹고 있다. 지금 놓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저 악기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내는 닥쳐. 너는 질투하고 있어. 이 악기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라며 연기를 향해 깨진 도자기 조각을 집어 던졌습니다. 도자기 조각이 영인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지만 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검은고가 피를 볼수록 더욱 강한 기운을 내뿜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피가 흐르는 것을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연기의 피냄새를 맡은 검은고는 더욱 격렬하게 진동하며 남아있는 희연들이 스스로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웅궁거리는 듯한 소리로 변해 사람들의 고막을 터뜨릴 듯 압박해 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탈진 상태에 빠져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보거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직 덕칠 영감만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무 기둥을 붙잡고 서서 영인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인아, 제발 막아다오. 우리 마을을 구해다오. 영감의 절박한 외침은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영긴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내의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사내의 바로 앞까지 다가간 연기는 검은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서 본 검은고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고 끊어진 혀는 뱀처럼 사내의 팔을 휘감고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팔이 조여드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연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손이 떨어지지 않아. 사내의 입에서 처음으로 살려달라는 말이 터져 나왔고 그의 눈동자에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듯한 짠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기는 사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리적인 힘으로는 그를 떼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검은고의 머리 부분을 잡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기를 불어넣으며 검은고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이 잔은 당신을 감당할 그릇이 아닙니다. 노여움을 거두고 다시 잠드십시오. 영긴이 나직하게 읊조리며 검은고에 손을 대자 거칠게 요동치던 검은고의 진동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깨어난 악령의 기운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저항하며 영긴의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은 더욱 짙어져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영인과 사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은 원망과 저주를 퍼부으며 영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를 막으려 하느냐. 이놈의 생명을 내놓아라 하는 환청들이 귓가를 때렸지만 영기는 정신을 집중하며 주문을 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검은고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한편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더욱 요란하게 치며 금방이라도 벼락이 영인의 집 마당에 떨어질 듯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며 제발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집 밖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렸고 산짐승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결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이제 태풍처럼 변해 지붕의 기와장을 하나둘씩 날려보내기 시작했고 연긴의 집은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내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연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기 그지없었지만 연기는 그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기는 검은고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느라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고 자칫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자신 또한 검은고에 먹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깨물어 피를 낸 뒤 그 피 묻은 손으로 검은고의 가장 굵은 현, 아직 끊어지지 않고 운궁거리는 대형 다이젠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차가운 현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검은고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연기는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사악한 기운은 물러가라. 그의 외침과 함께 방 안의 어둠이 일순간 크게 팽창했다가 수축촉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소동의 절정이자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인의 손바닥에서 흐른 붉은 피가 검은고의 검은 현에 스며들자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하얀 연기와 검은 그림자들이 일순간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불에 닿은 얼음이 녹아내리듯 사악한 기운들이 영인의 순수한 희생과 뜨거운 혈기에 눌려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내는 단말마와도 같았습니다. 연기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도 절대 현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이곳은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다. 라고 호통을 치며 자신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검은고의 줄들이 서서히 그 긴장을 풀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울려 퍼지던 괴이한 공명음도 점차 잦아들어 낮은 신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사내는 검은고와 연결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지는 충격에 튕겨나가듯 뒤로 넘어졌고 마루 바닥을 구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크게 확장되어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광기 어린 빛은 사라지고 대신 죽음의 문턱을 보고 온 사람만이 가질 법한 깊은 허무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덜덜 떨었는데 검은고를 연주했던 손가락 끝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엉망이 되어 있었고 팔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제멋대로 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듯 쉰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검은고의 울림이 완전히 멈추자 거짓말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갈라지며 그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영인의 집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미친 듯이 펄럭이던 문창호지도 잠잠해졌으며 마당의 흙먼지도 가라앉아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와는 달랐는데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황폐함과 살아남은 자들이 느끼는 안도감이 뒤섞인 무겁고 엄숙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방금 목격한 초현실적인 광경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서로의 숨소리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기는 검은고가 완전히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현을 잡고 있던 손을 떼었는데 그의 손바닥에는 깊게 패인 자국과 함께 피가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은 비단 보자기를 주워들어 조심스럽고 경건한 손길로 검은 꼴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잠재우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연긴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배어 있었고 검은 고를 덮는 동안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워 남은 기운을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비단이 검은 고를 완전히 감싸자 방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냉기마저 사라지고 비로소 공기가 따뜻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나와 마루 기둥을 잡고 서서 마당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작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부정한 기운은 물러갔고 검은 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난장판이 된 마당과 부서진 기물들을 보며 자신들이 겪은 일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칠 영감이 가장 먼저 일어나 연긴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덕칠 영감은 영인의 피 흐르는 손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급히 지혈을 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네. 우리가 늙어서 노망이 났는지 잠시 귀신에 홀렸던 모양일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영감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 나와 영인 앞에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영인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괴롭히고 큰 화를 부를 뻔했구나.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마을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연기는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을 탓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검은고의 기운을 탐낸 외지인의 욕망과 그 틈을 파고든 악한 기운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어르신들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약한 것이라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게 마련입니다. 다행히 큰일 없이 막아냈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집과 저 물건을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어른스러운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화려했던 옷은 찢어지고
흑투성이가 되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10년은 늙어버린 듯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영인과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치며 잘못했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리다. 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고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기는 사내에게 다가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헛된 욕심이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소. 그 대가로 당신은 평생 악기를 다룰 수 없는 손이 되었을지 모르오. 당신의 손끝에 맺힌 그 흉터가 바로 욕심의 낙인이니 평생 그것을 보며 자중하고 사시오. 영인의 말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었지만 사내에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손을 감싸주며 흐느껴 울었고 다시는 악기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덕칠 영감과 마을 청년들은 사내를 일으켜 세워 마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 몹쓸 놈 내 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될 뻔했다. 당장 꺼져라.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지만 연기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해를 가하면 우리 또한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영인의 만류에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도 사내를 놓아주었고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찜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치듯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연기네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장독 조각을 쓸어 담고 넘어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며 바람에 날아간 기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놀란 막내 할멈을 위로하고 소태물을 끓여 따뜻한 차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람. 빨리 치워서 원상복구 해놓아야지.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고 영인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것에 대한 속죄의 의식이자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영긴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리에 눕히고 정성스럽게 달인 약물을 가져와 먹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이 고생을 해서 어쩌나. 조상님들이 도우셔서 천만다행이지.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연긴의 손에 붕대를 감아주었고 연기는 할멈의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셔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검은고가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하늘은 언제 폭풍우가 있었냐는 듯 맑고 깨끗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충 정리가 끝나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아낙네들이 지어온 밥과 반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오늘은 모두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씩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대감과 큰 위기를 함께 넘긴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칠 영감은 숟가락을 놓으며 오늘 일은 우리 마을의 큰 교훈이 될 걸세. 앞으로는 영인의 말을 법처럼 여기고 살아야지. 라고 나지막이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영기는 안방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와 앉아 평화롭게 식사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을빛이 반사되어 붉게 빛났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검은고를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영희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검은고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긴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몸조리 잘 하게나 내일 다시 와서 도와주겠네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영기는 대문 앞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하며 멀어지는 등불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내려가는 불빛들은 마치 반딧불이처럼 은은하게 빛났고 그 모습이 연긴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연등 행렬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다시금 익숙한 정적이 찾아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대문을 걸어 잠근 연기는 다시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는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안심하고 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건네는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연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쏴 하는 청량한 소리를 내었고 연기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 할멈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 소리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이불을 펴고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마을 사람들과의 화해라는 따뜻한 기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연기네 집 처마 밑에 달려있던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땡 하고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낮에 들었던 검은고의 기괴한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맑고 고와서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의 꿈속까지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우물의 물도 잔잔해졌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연기는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고 검은 곳 또한 검은 비단 아래에서 침묵을 지키며 긴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안개도 밤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달빛이 환하게 드러나 온 마을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영인의 집 기와지붕 위에도 내려앉아 반짝거렸는데 마치 하늘이 영인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려주는 축복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격렬했던 하루는 지나가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범하고 조용한 산골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연긴에 대한 존경심과 검은고에 대한 경외심이 깊이 새겨져 다시는 함부로 그 금기를 깨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 남겨졌을 뿐입니다. 영인의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네가 진정한 파수꾼이 되었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연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꿈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연기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나가 일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분명 어제와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겪고 난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평화이자 성숙일 것입니다. 이제 밤은 가장 깊은 곳을 지나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연기네 집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이 밤이슬을 머금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늙은 개는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 연기네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체가 되어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가 지키는 것은 저승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승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맑고 투명한 햇살이
연기네 집 마당을 비추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부서진 나뭇가지와 젖은 흙뿐만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모든 묵은 먼지를 씻어낸 듯한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눅눅하고 불길한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의 능선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는데 지난밤의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빛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고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긴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자 부지런한 막내 할멈이 벌써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녀의 빗자루질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할멈은 영긴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도련님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손은 좀 어떠신지요?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긴은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할멈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이 담긴 소반을 들고 나왔는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 연긴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연기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놀랍게도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밤사이에 몰래 가져다 놓은 각종 곡식과 채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감자짚으로 묶은 달걀 꾸러미 같단 싱싱한 풋고추와 호박들이 마치 재물처럼 놓여 있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연긴에게 보내는 사죄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연기는 그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기 부끄러워 이렇게 마음을 전한 것이었고 연기는 그 투박한 진심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마을 청년들이 연장을 들고 연긴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은 어제 부서진 울타리와 대문을 고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인에게 쑥스러운 듯 목례를 건네고는 말없이 일에 몰두했는데 뚝딱거리는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요란하지 않고 오히려 정겹게 들렸습니다. 덕칠 영감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 작업 현장을 지휘하며 거기는 더 튼튼하게 박아야지 다시는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말이야 라며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연기는 그들에게 시원한 물과 막걸리를 내어주며 고마움을 표했고 청년들은 땀을 닦으며 이건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기는 마을 사람들이 울타리를 고치는 동안 조용히 별채로 향했는데 어제와는 달리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살을 애는 듯한 냉기는 사라지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비단에 덮인 검은 고는 어제의 광란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 어지럽혀진 물건들은 이미 막내 할멈이 깨끗하게 치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연기는 향로에 새로운 향을 피우고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검은 고를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검은 고를 닦기 위해 비단을 걷어내자 어제 연긴의 피가 닿았던 현에는 희미하게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나무의 빛깔은 더욱 깊고 그윽해진 듯 했습니다. 연기는 깨끗한 명주천으로 검은 고의 몸통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어제 끊어졌던 현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굵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현을 궤에 걸고 팽팽하게 당기는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었지만 영인의 손놀림은 숙련된 장인의 그것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현을 하나씩 걸 때마다 검은 고는 퉁 하고 낮게 울리며 제 자리를 찾아갔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울림으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온 연기는 마당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내 할멈과 함께 부엌에서 국수를 삶고 전을 부치기 시작하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아래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냄새를 맡은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대문 기웃거리며 모여들었고 연기는 아이들을 불러들여 갓 부친 따뜻한 전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워하면서도 호호 불며 맛있게 먹었고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인의 집 마당은 오랜만에 공포가 아닌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루와 평상에 둘러앉아 국수 그릇을 비우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무거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서로의 실수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청년이 어제 내가 검은고 소리에 놀라 도망치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지 뭔가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칠 영감은 그건 자네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검은고가 자네 발을 묶어두려 했던 개야 라며 농담을 던졌고 그 말에 다시 한번 폭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웃는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져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끔하게 수리된 대문과 울타리는 이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정갈해 보였고 연기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영인 혼자 지키는 고립된 성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지키고 아끼는 소중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영희는 대문 앞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오늘따라 더욱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연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저녁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고 장독대를 닦으며 우물가 주변을 정리하는 그의 손길에는 여유와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바람소리나 새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다가오는 밤의 어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이 마을의 안녕과 질서임을 깨달았고 그 막중한 책임감이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인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누웠지만 그 모습은 외로워 보이지 않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덕칠 영감이 곰방대를 물고 연긴의 집을 찾아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이 떠오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제는 검은고의 유래와 조상들의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자네 조부님도 젊은 시절 검은고 때문에 꽤나 고생을 하셨지. 하지만 결국 그 덕분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네. 자네도 이번 일로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구먼이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영기는 영감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마음을 닦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비추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기는 별채로 가는 길목에 등불을 하나 걸어 두었는데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는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별차의 문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올린 뒤 안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은 보름달에 가까워져 둥글고 밝았는데 그 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연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대 할멈은 건넌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연기는 조용히 다가가 할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배어 있었고 더 이상 찬바람이 들어올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연기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어 아버지의 일기장 뒷장에 오늘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재앙을 부르나 사람의 정이 그것을 덮고 치유하였다. 검은고는 다시 잠들었고 우리는 다시 깨어났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듯 영인의 마음에도 깊은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연기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는 마치 검은고의 현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검은고를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검은고는 소리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에는 검은고 소리 대신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의 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개 한 마리가 짖자 다른 개들도 따라 짖다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안했을 그 소리도 이제는 마을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져 정겹게 들렸습니다. 연기는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담장 너머의 세상과 자신의 집 안을 연결하는 공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신뢰와 이해라는 새로운 울타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서서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마음도 저 물처럼 맑고 고요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연기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지만 그것은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포근하게 감싸주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풀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나른함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사내의 비명이나 검은고의 굉음이 들리지 않았고 대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검은 검은고가 나무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평화롭게 노래를 불렀고 연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검은고가 가진 진정한 힘이 파괴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임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영인의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마을은 완전한 정막 속에 잠겨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새들도 둥지에서 날개를 접고 쉬고 있었고 흐르는 가을물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지키며 자장가처럼 흘러갔습니다. 연기네 집 기와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할 만큼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별똥별은 마치 하늘이 이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지겠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검은고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을 경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소중한 보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영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집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그의 이야기도 전설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지요. 밤은 깊어 새벽이 가까워 오고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긴의 방은 여전히 따뜻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검은 고도 밖을 지키는 늙은 개도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평온한 꿈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다시금 평화가 찾아온 어느 상월 마을의 밤 바람마저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고요한 시간 속에 영희는 비로소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